선생님 뭐 설명을 많이 하기에는 시간이 짧고 해서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.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최고로 높은 심리 전문가가 선생님이에요. 이 나라 1등.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 전체 1등 했을 것 같아.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전체 1등을 하는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 난 이번 인생에선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. 무기력감을 느꼈었고. 근데 선생님은 잘 됐죠. 결론부터 말하면 20대부터 억대 소득자가 돼서 뭐 신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삶을 살죠. 근데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뭘까?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요. 지식이 남다른 거야. 근데 여러분 지식이 소중할까요? 안 소중할까요? 소중하죠. 돈을 버는 지식을 갖추면 돈을 벌 수 있고 그죠?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면 또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운동도 스포츠도 결국 지식이야. 그걸 갖추고 행하고 이런 걸 남다르게 잘 해야 되고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. 가족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강해지는 그 방법들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가족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. 이걸 명심하시고 우린 지식을 연마하는 거야. 이렇게 오대환 대표님이 또 좋은 학교 만들어서 그죠? 더 남다른 지식을 주어서 더 남다른 인재를 만들고자 하셨을 거야. 지식은 뭘까? 자 이제부터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식이 있는 거다라는 걸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. 지식은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만 지식이야. 그럼 지식이 있어요? 없어요? 없는 거야.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갖춘 것이 지식이고 설명 못하는 자는 아예 없는 거야 그냥. 이거를 명심해.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그 후손이 계속 명심하고 살 거고 내 제자들이 여러분도 뭐 날 많이 못 만났어도 제자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도 그 후손도 계속 생각해야 돼. 그걸 말 못하는 애들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야. 여러분 수능 시험이 여러분 시대까지 나이 들어서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따 치면 잘 보고 싶죠. 수능 시험도 잘 보면 좋지. 그럼 봐봐.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만 시험을 잘 볼. 또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만 부자가 될 거.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만 행복하게 살 겁니다. 그럼 메타인지 중요한 거야. 근데 메타인지가 뭔지 설명을 못하지. 근데 나는 해줄 거야 이제. 메타인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. 인간에겐 이런 게 있다. 봐봐. 내 손이 생각이야. 이 생각을 위에서 바라보는 상위 생각이 있어. 인간에게는. 이게 메타인지. 그러니까 내 생각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위 생각. 그러니까 메타라는 이 뭐 단어 뜻 자체가 더 상위에, 우위에, 우월적인, 초월적인 이런 뜻이거든. 그래서 결국 내 생각이 여기 있으면 인간은 그 생각 위에 내 생각을 바라보는 상위 생각이 있다. 이것이 메타인지. 이게 정교한 사람이 있고 이게 정교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. 누가 성공할까? 정교한 애들. 이게 흐리멍텅한 애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전국에서 0.1% 수능 성적을 잘 받는 애들. 모의고사 보면 전국 0.1%. 이 나라 전체에선 1등부터 500등 정도 끼는 애들.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? 걔네들한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했어. 그 다음 딱 덮었어. 그 다음에 야 지금까지 네가 외운 영어 단어 중에 몇 개를 실제 외웠는지를 3초 생각하고 말해주라 하면 얘가 몇 개요 하잖아. 그게 정확히 일치했어. 그러니까 지 생각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메타인지라는 것이 정교했기 때문에 실제 몇 개 외울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았던 애들. 근데 메타인지가 정교하지 못한 애들, 즉 공부 못한 애들을 갖고 했거든. 똑같은 실험을. 그랬더니 오차 편차가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. 메타인지가 처음부터 좋은 애가 탄생됐을까? 태어날 때부터? 그게 아니죠. 훈련이 된 거야. 누구는. 근데 누구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애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똑같은 사람인데 두뇌의 어떤 퀄리티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. 메타인지라는 걸 처음 들어본 사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도 인간인데 메타인지가 있겠거니 싶잖아. 근데 있어 여러분도. 자 대답을 빨리 해보세요. 선생님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최대한 빨리.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죠? 서울. 잘했어. 그렇게 빨리 대답해봐.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이름은? 모른다를 바로 알았지. 몇 초 지나고 모른다고 한 생각 없지. 이게 여러분이 메타인지가 있다는 증거야. 자신의 생각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 질문에 답했잖아.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친숙함에서 비롯되는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학습이라고 들어봤어요? 선행학습? 이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? 자 좋은 거 안 좋은 거 말하기 전에 안 좋은 거야 굳이 말하면. 적기 학습이 좋은 거야. 최적화된 시기에 학습시켜주는 게 최고야. 근데 적기가 아닌 이해를 못하는 애들한테 먼저 설명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토해버려. 그럼 자기 게 안 되잖아.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. 나 이해 못하네. 그 때가 됐을 때 설명했으면 잘 했을 텐데 이해를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다 토해버려. 그리고 괜히 나는 멍청한가 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나 하고. 선행학습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자 아닌 자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학원 선생님이 되면 애들한테 막 이런다고. 설명 막 하고 알아들어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? 네 그런다고. 근데 실제 설명할 수는 없어. 지식이 없는데 그냥 네 그러는 거야. 좀 친숙해지면 알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버릇을 가진 거야. 여러분 친숙함과 진짜 아는 건 같다 틀리다? 틀리다. 오케이. 입으로 설명
설명할 수 있는 애만 지식이 있는 건데 얘는 어디서 몇 번 들어봤다고 알아 나 이제 이렇게 된 거야. 친숙함에서 비롯되는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. 여러분 그냥 몇 번 들어봤다고 안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지 안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들어봤다고 안다고 착각을 해버리기 일수 대장이 된 거야. 착각 대장이.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설명도 못하는 애가 틀렸어. 지식이 없는 상태로. 그죠? 엄마한테 뭐라고 해? 나 다 아는데 틀렸다? 어이가 없다. 그죠? 몰라서 틀린 거야. 몰라서 틀린 거를 얜 이해를 못 인정을 안 해. 그럼 괴물이 됩니다. 궁극적으로 괴물이 돼요. 괴물이 진짜로. 얘를 살릴 수가 없는 존재가 돼. 지가 몰랐다는 거 인정해야지. 내가 가르치지. 나 같은 최고의 교육자가. 근데 지가 다 안 돼. 아까 봤던 세계 최고 걔네들도 집중력에 대해서 지가 다 모른다고 생각해 아직은. 그래서 더 아는 나한테 배우러 온 거야. 시간당 200만 원씩. 근데 근처도 못 가는 애들이 다 안 돼. 지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.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애들은 아는 척을 더 많이 해. 왜냐면 어린 나이 때부터 핸드폰으로 클릭질을 너무 빨리 했거든. 접해본 것 같고. 근데 다 착각이야. 친숙함만 느낄 뿐 설명은 안 되거든.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진짜 지식. 이걸로 무궁무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, 선생님 같은 사람은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을 압도해버려.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한 지식들이거든. 그걸 말하면 내 앞에서 다 공손한 양이 돼. 봐봐, 어린 친구들도 우리 정신이 말이야,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. 의식과 무의식. 뭐가 더 클까? 무의식이 더 커요. 그래서 이거를 빙하 같은 걸 보면 90% 해수면에서 안 보이는 걸 무의식에 비유를 하고, 이 위에 떠 있는 건 10%밖에 안 된다 해서 의식이다 하는 거야. 그럼 의식만 컨트롤링 해야 돼? 무의식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? 당연히 무의식도 내 편이 돼야지요. 내 마음 주인만 된다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. 강자들의 마음까지 얻어내야 돼. 근데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애가 뭘 하겠어요? 안 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. 되는 애도 이유가 있고 성공 못하는 애도 다 지식 부족이야. 그러니까 지식 없는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야 이거 어려워 힘들어 이딴 헛소리 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? 안 믿어야지. 알겠죠?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숙일 필요도 없어. 암시라는 게 또 있어. 암시는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로 옮겨진 생각이야. 알겠어요? 우리 인간의 생각을 서로 옮길까 안 옮길까? 옮겨. 말로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생각을 옮기는 거야. 특히 누구한테 많이 생각을 받을까? 어렸을 땐 부모님이지.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지식, 사람의 마음을 여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서 비판식과 거부감을 낮춰버려서 내 암시가 통하는 상태로 만드는 이 지식이 있는 거야. 이것 때문에 성공한 거고,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. 제일 중요한 지식입니다. 진짜로.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끄덕끄덕 제일 중요한 거죠. 어린 나이에 돈 하면 아직 개념 없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을까요? 적게 버는 게 좋을까요? 많이 버는 게 좋아요.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집안은 안 그랬지만 많이 번 사람으로서 돈을 벌려면 돈을 벌리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? 있어야 되지. 근데 대부분이 설명을 못 해요. 서울대 나온 애들도 못 해. 돈이 심지어 있는 애도 설명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돈을 버는 원리가 뭐냐면 내 아들은 이거를 이때보다 얘때보다 더 일찍 알려줬어. 한 7살 정도쯤에도 내가 다 가르쳐주고 싶지만 참았고 토할 것 같으니까 적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때에 맞춰서 해야지 해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설명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. 일단 돈 많이 벌게 해줄게. 자 그러면 돈을 버는 그 원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. 돈을 벌려면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돼. 일단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. 사람들은 뭐 있다? 문제가 있다. 자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보세요.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어도 머리 길지. 안 자르면 어떻게 되지? 지저분하지.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어디 가지? 미용실에 돈 갖고 가지.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돈을 준 거야. 인간은 문제가 진짜 많아.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죠.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식당 갈 때 돈 갖고 가.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고 그죠? 돈 갖고 간다고 맞죠? 인간은 문제가 엄청 많아요. 이런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어. 정신병. 이런 걸 해결하는 대한민국 최고 선생님이에요. 이런 걸로 돈을 내가 달라는 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.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. 이해되죠? 돈 버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.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. 알겠어요? 자, 돈 버는 원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.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된다. 따라해 보세요.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면 된다. 이걸 항상 설명할 수 있어야 되더라.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. 선생님이 말하는 거. 돈을 버는 원리,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거다.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. 아들한테는 아들아 이걸 꼭 네가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. 아까 너희한테 가르쳐준 것처럼 지식은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다. 부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돈 더 벌까?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면 돈 더 벌까? 부자들의 문제를 해결할수록 같은 문제 해결해도 돈은 훨씬 더 번다. 그게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돼.